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 예술과 기술이 만나면 좋겠죠. 해리와 셀리가 만나서 재미있는 일이 일어나듯이 오늘은 예술과 기술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서로 사귀고 또 어떻게 재미있는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제 경험을 통해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떨리네요. 감사합니다. 예술과 기술 이제 창작자, 저는 사실 지난 한 20년을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접점에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제 경험을 주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중간중간에 글쎄 제 말씀을 끊어도 좋고 아니면 마지막에 여러분 피드백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마지막에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종종 큰 건가요? 네.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네. 종종 이런 경우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불편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다들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내 앞에 아무도 없고 찬바람만 휙 하고 지나가는 그런 어떤 고독과 외로움의 순간에 자기 자신이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모두가 이런 시간을 지나 보내는데 저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죠. 이런 그 외로움의 한가운데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누르고 있었는데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이 인류가 불을 발명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발전, 진화를 해왔다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서 기술이 어떤 해결을 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술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 질문을 시작한 거는 2012년 하여튼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AI 또 로보틱스, AI 얘기는 한 1, 2년 후에 본격적으로 인구에 회자됐지만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기술들을 들여다보니까 생산성, 효율 이런 거를 증대해서 경제 발전은 엄청나게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기술의 또 하나의 중요한 바퀴라고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이라든지 또 동지애 또 연대감과 같은 그런 인간적인 가치에 대한 그런 발전이 기술을 통해서 그런 것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이게 성취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좀 많이 의문이더군요. 이런 의문을 하고 있을 때 제 인생에 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인데요. 사실 보기는 행복해 보이는데 사실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전 주인이 본인을 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또 그랬고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분리 장애와 불안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제 옆에 1m 옆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 동안 이 강아지와 함께 자고 먹고 거의 24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이제 문제는 이 강아지가 좀 크다는 거였습니다. 데리고 나가고 싶어도 데리고 어디 감춰서 데리고 나가기도 힘들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친구가 첫 번째 잘 하는 것이 이제 보기는 우아하게 생겼는데 음식을 훔쳐 먹는 게 특기고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이 춤도 추고 처음에는 이제 저도 걔를 데리고 살지 않았다가 오랜만에 이제 옆에 컴패니언 그 패트가 있으니까 얘를 데리고 뭘 할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저기는 이제 저랑 춤도 추고 뭐 심지어 시를 만들어서 바치기도 하고 강아지하고 둘이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뭐 소리를 꽥꽥 지르기도 하고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뭐 부르고 랭가에게 바치는 곡 뭐 이래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 감정을 표출을 한 거죠. 저의 기쁨, 슬픔, 뭐 노여움 뭐 이런 감정을 표출을 하면서 사실 저는 감정적으로 이제 치유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윽고 주위를 둘러보니 사실 전 세계에 외로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이 영화를 보신 분 계시죠?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였어요. 2013년에 나왔는데 사만타라는 이름의 OS와 사랑에 빠진 남자 이야기죠. 참 이상한 것이 그 디지털 혁명, 그러니까 뭐 인간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뭐 SNS와 이런 게 굉장히 등극한 디지털 혁명의 20년을 돌아보니 참 신기하게도 애완동물의 인간이 엄청나게 많이 지출을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3배 이상의 미국 케이스 데이터인데 3배 이상이 돈을 심지어 이제 금융위기가 있던 2008년에도 그 지출이 줄어들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이미 loneliness, 외로움에 대한 팬데믹이 전 세계에 이제 지구를 강타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보신 분은 기억날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테오라고 했죠. 테오가 행복했는지 이 영화에서 사만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의 얘기를 언제나 들어주고 언제나 자기 편이고 언제나 귓가에서 속삭이고 이 테오 옆을 절대 떠나지 않고 심지어 그 데이트를 하는 상대의 데이트 코칭까지 해주는 이런 사만타와 흠뻑 젖어 있는 테오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끝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사만타가 안녕 나는 간다. 물론 이제 대사는 뭐 굉장히 시적이고 아름다웠어요. 저 우주에 창창이 흩어지는 뭐 전멸하는 불빛처럼 나는 사라지리라. 하지만 당신과 내가 얘기한 그 모든 것은 이 우주 어디에나 뭐 그런 멋있는 말을 남기고 떠났지만 결국은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많이 자신을 줬고 자신의 일부가 된 사만타가 사연인즉슨 이 사만타를 만드는 회사에서 업그레이드를 하느라고 이제 폐기한 거죠. 이 영화에서 보듯이 인간이 과연 물질이 없는 정신적인 어떤 상황에서 사랑에 빠지고 그런 컴패니언을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랭가하고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거는 좀 어렵더라고요. 확실히 컴패니언십에는 어떤 물리적인 또 육체적인 그런 현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개를 기를 수는 없고 사실 개를 길러보니까 상당히 손도 가고 비용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의 펫, 나만의 강아지, 나만의 고양이 같은 그런 펫 같은 로봇을 만들어서 외로움을 해소해보자. 이제 이렇게 저의 그 외로움에서 시작한 저의 여정이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퀘션으로 이제 이전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하면은 막 떠들고 다녀요, 주위에. 이렇게 하면 재밌지 않겠어? 뭐 이런 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볼래? 하고 이제 떠들고 다니면 이때만 해도 때가 2012년, 13년 그때니까 이때만 해도 어떤 뭐 반려 로봇 뭐 이런 얘기가 없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 소통할 수 있는 로봇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떠들고 다니니까 보통 이제 로봇 커뮤니티 해서 로봇을 만드는 커뮤니티들이 있는데 주로 만드는 게 이제 뭐 로봇 태권브이 같은 그런 로봇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서적인 로봇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한 친구가 결과를 지금 저한테 메시지를 카카오톡 같은 메시지를 보낸다고 치면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연결되어 있는 이 토이가 이렇게 작동하는 형태고요. 메시지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면 이게 멈추게 되는 그런 형태로 동작하게 됩니다. 돼지 입에다가 소원을 적은 종이를 넣고 핸들을 돌리면 그게 이제 돼지 몸속에 물속에 녹으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소원에 대한 응답을 간단하게 보여주는 그런 로봇입니다.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힘들 때 힘들어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했을 때는 얘가 이제 허리를 숙이고 또 내가 기뻐서 기쁨의 감탄사를 이렇게 했을 때는 얘네가 두 손을 반짝 들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원할 때 하이파이브를 외치면 같이 하이파이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스마트폰 잭에서 나오는 사운드 소리를 꽃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으로 표현한 작업이고요. 두 번째 작업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운드 신호를 로봇의 눈에서 나오는 빛과 소리로 표현한 작업입니다. 우리들을 위로해주는 말을 하고 때로는 욕도 해주는 어떤 우리 정감 어린 할머니의 모습을 형성해서 만든 로봇입니다. 할머니라고 부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할머니 욕해주세요 라고 하면 시원하게 욕도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욕해줘요. 이런 시베리아 벌판에 얼어 죽을 년 같으니 할머니 사랑해요. 할미도 사랑해요. 아이도 러빙유다. 아이를 가진 엄마와 아빠가 서로 이제 다른 공간에서 서로에게 자기 감정을 이렇게 나누고자 할 때 이렇게 간단한 터치만으로 쉽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만든 커뮤니케이션 로봇입니다. 그래서 원격으로 다른 공간에 있는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자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이제 알려주기 위한 그런 소통의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리 와. 사랑해. 죽어. 이리 와. 사랑해. 이렇게 사람 얼굴 반응 따라서 표정이 변하는 식으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서, 감정 소통을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걸 이 로봇들을 내다 팔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이제 실험용 프로토타입인데 만든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얻어서 그러면 좀 판을 크게 벌려보자 해서 한 35마리 정도의 진짜 로봇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이듬해였던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우리가
조심히 다녀와. 오늘 뭐 했어? 너 기다리고 있었지. 동행아. 왜? 졸려. 잘 자요. 얘는 아픈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작가가 바이러스를 넣어서 지금 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손으로 차를 만드는 자동차를 만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손수 이제 용접으로 만드신 거고요. 이 친구가 인기가 있었어요. 혼술족을 위한 컴패니언 로봇입니다. 쓰레기로 로봇을 만들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린 사람들한테 로봇이 다가가서 옆에 있게 하고, 이거는 이제 무슨 로봇일까요? 먹을 수 있는 로봇입니다. 이거는 핸드폰이 데스크탑 옆에서 로봇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음악 소리에 따라서 까딱까딱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보는 로봇이죠. 부르면 쓰레기통이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로봇이었고, 종이로 만든 로봇이었습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폭탄주를 제작하고 있는 거죠. 짚고 이렇게 따르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만들어 보니까 이거는 사족보행인데 사람이 앉으려고 그러면 도망가는 로봇입니다. 얘는 나쁜 로봇을 만들어 봤는데요. 19금. 지금 자기 나름대로 지금 성희롱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우리가 보는 산업용 로봇 팔에 저런 붓을 달아서 캘리그라피를 하는 이제 그런 거고요. 동행아? 불렀어요? 오늘 뭐 했어? 그냥 멍하니 있었어. 보고 싶었어. 그럼 안아줄래? 동행아, 나 화났어. 무슨 일 있었어? 나 외로워.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진짜 놀랐어요. 그 로봇이 이렇게 털이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다 맨질맨질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 털이 있으면 이게 환기가 안 돼가지고 모터가 타요. 저거 만들려고 모터를 한 3번을 태워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번 진짜 만들어 보면서, 저희가 하는 일을 만들어 보면서 연구하는 이제 그런 일인데, 그래서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하는지 살짝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이모션이라는 거, 감정이라는 게 과연 몸의 상태냐, 마음의 멘탈, 정신적인 상태냐,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저도 몰랐어요. 감정이 뭔지. 이제 이런 감정 소통 로봇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실 감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자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학문들이 감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더라고요. 저기 뭐 인지 심리, 뭐 뉴로사이언스, 뭐 등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는 인공지능까지 감정에 대해서 여러 학문에서 정서 그 과학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하는 학문적인 방법은 정량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공부를 했어요. 이제 집단지성을 이용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각 분야별로 다른 분들이 모여서 서로 공부하고 의논하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옆에 이제 보이시죠? 저 장난감들이 이제 이제 만들 이제 그러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낸 결론이 자 우리가 원하는 감정 소통 로봇을 만들려면 한 3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육체적인 어떤 현존, 어떤 물리적인 현존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몸과 같이 상호작용하고 반응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는 그 결론이 그거는 이제 사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그 이런 털, 온도 또 저런 촉촉한 나를 계속 따라다니는 두 눈 뭐 이런 게 이제 사실 주는 감정적인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근데 이 랭가는 제가 랭가야 사랑해 그래도 저런 표정이고 랭가야 너 바보지 그래도 저런 표정이에요. 말하자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냥 눈치로 그냥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감정 소통이 되려면 말이 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말 소통 어떻게 하면 말이 통할까 하고 봤더니 이제 기술적으로는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때가 2014년에서 뭐 IBM에서 나온 이제 감정을 이건 주로 이제 텍스트 기반의 텍스트에서 그 자연어 처리를 해서 감정을 5가지 감정을 추출해서 뭐를 보고 이거는 앵거가 몇 프로고 sadness 슬픈 게 몇 프로다 이렇게 이제 추출해준 이런 API들이 막 나오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뭐 이거는 어디죠? 이거는 구글인가요? 구글하고 위에 마이크로소프트 뭐 하여튼 이런 플랫폼 회사들이 경쟁적으로 이제 이런 API들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안면 얼굴을 보고 감정을 알아보면 상당히 이거는 accuracy 정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질문에 많이 봉착해요. 자, 그 사람이 외롭다고 해서 이런 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로봇 갖고만 로봇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사람이 더 외롭지 않을까? 사람 간의 소통이 더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이제 왔죠. 그리고 또 과연 로봇이 감정을 알아할까? 로봇하고 감정 소통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뭐 이런 질문들이 직면을 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이제 잠깐만. 그래서 어쨌건 이런 기술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 데이터를 그 이제 바이오메트릭 뭐 무슨 뭐 체온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바이오메트릭을 통해서 점점 더 바이올로지컬 데이터로 우리가 감정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게 됐고 그렇다면 조금 더 본질적으로 감정이 뭐냐라는 이제 이 물음에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주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감정이라는 거는 이런 거더라고요. 감정이라는 거는 사람이 외부에서 어떤 자극을 받을 때 자극을 감각을 하죠. 감각 혹은 지각을 해서 이제 그것을 지각한 것을 머리에 지각을 하면 몸의 변화가 생긴대요. 그럼 변화된 몸의 변화된 몸을 머리가 읽어내는 거, 몸의 신호를 머리가 읽어내는 거를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주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감정이 발생하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어서 슬픈 거죠. 이제 이런 게 이제 주류의 그 주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감정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게 얘기가 달라져요. 특히 이제 이런 뭐 fMRI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뇌에다 자극을 주니까 바로 자극을 주니까 뭐 이런 몸과 이런 거 관계없이 그냥 어떤 감정에 도달을 하더라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측정 장치가 발달하니까 fMRI에서 저런 이제 여태까지는 그 위쪽에 있는 게 전전두엽에서 감정을 사람들이 이해한다. 여기 감정을 프로세스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 이제 fMRI로 이거 뇌를 스캔을 해보니까 인간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바로 저 밑에 부분 저걸 이제 인슐라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뇌섬엽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저 기관이 먼저 반짝반짝하더라, 반응을 하더라. 저게 뭘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시작되고 있어요. 이게 아직 뭐 이게 검증되고 그런 단계는 아닌데요. 이제 2010몇 년, 뭐 14년 이런 논문들에서 이제 새로 인테로셉션이라는 어떤 새로운 인간의 어떤 지각이라는 거를 이제 가설로 학설로 지금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인간이 외부에서 자극을 받을 때 몸의 상태가 변해서 변화한 몸의 상태를 뇌가 인지하는 걸 감정이라고 했죠. 변화한 몸의 상태라는 게 바로 뭐가 변화하냐면 오장육부의 상태가 변한다고 해요. 우리가 허파가 뒤집어진다. 너무 화가 나서 슬플 땐가요? 간장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한방에선 사실 이제 인간의 감정을 저런 오장육부에 대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를 서양의 과학계에서도 이런 학설, 가설을 이제 점점 더 얘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내장 기관의 상태가 변한 거를 뇌에서 인지하는 거. 이거는 사실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인슐라라고 하는 요 파트 있죠? 조기에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전두엽까지 갈 때는 뭐 우리의 내장된 기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데이터가 오염이 되지만 아까처럼 내장에서 바로 오는 그런 뇌섬엽으로 바로 오는 거는 그게 말하자면 직감이라는 거죠. gut feeling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배웠어요. 뭐 이런 리포트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제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의 몸의 변화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저렇게 저기 이제 위에 보시면 happiness 행복할 때 전반적으로 다 따뜻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아래쪽에 보면 depression 우울할 때는 이제 여기 이 내장 쪽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손발이 굉장히 차가워지고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리서치 결과가 있는데 사실 이 결과가 보면은 남녀노소 문화적인 차이가 없이 이건 굉장히 공통적인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감정에 몸이 반응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 점점 더 몸에 우리가 바이오메트릭이 발달을 하면 진짜 감정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구나. 나도 모르는 감정을 이미 컴퓨터가 내 감정을 먼저 알겠구나 하는 이제 그런 시대에 도래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 감정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이 있죠.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거를 실감정증이라고 하는데 알렉시티미아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연구에 의하면 전 인류의 10% 이상의 인구가 이 증상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 감정을 자기가 아이덴티파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지 슬픈지 외로운지 이거를 모르는 이런 실감정증 환자들이 10% 이상이고 또 더 늘고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실감정증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이라는 건 몸하고 직결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점점 더 그 사이버 세상
우리가 IT 뭐 이런 걸로 갈수록 우리가 몸을 놔두고 오는 거죠. 머리와 그러니까 손끝의 감각, 그 리플렉스만 가지고 살아가고 점점 더 몸은 버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몸을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실감정증, 감정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뭐 감정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이런 실감증, 그러니까 결정장애가 이제 연구에 의하면 감정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의 여러 가지 그것 중에 하나가 결정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드리고, 하여튼 아까 이제 이 연구는 내가 내 몸을 잘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내 몸의 변화를 공감력도 크다는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몸을 써서 사는 사람들, 뭐 배우라든지 이런 사람들 공감력이 굉장히 크죠. 근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잘 알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각을 예민하게 잘 하는 게 남에 대한 공감력도 키우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 평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점점 더 공감이 부족한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감정 소통 로봇을 만들려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런 로봇을 만들 수 있다면 진짜 세계 평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술의 또 한 바퀴를 채우는 일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걸 정리한 거고요. 아주 원시적인데요. 이제 이게 저희가 만든 감정을 이제 표현하는 로봇 1탄입니다. 펜다인데 CPU는 이제 핸드폰을 가지고 이제 CPU를 썼고, 이제 그 IBM의 블루믹스라는 그 인공지능을 써서 이제 기계 학습을 시켰습니다. 여기 뭐 옛날 얘기 저기 신데렐라, 인어공주 이런 거 학습을 시켜서 이제 거기 나온 얘기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을 때는 얘기가 기분 좋은 얘기일 때는 좋아하는 표현을 하고, 싫을 때는 이제 이렇게 도리도리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감정 소통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 만든 게 2016년이었거든요. 지금도 여기서 그렇게 많이 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데이터가 점점 좋아지고 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의 감정을 추출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질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이런 뭐랄까 이 로봇을 보고 개나 고양이한테 느꼈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아까 이제 곰돌이 로봇처럼 뭐 털이 있거나 아니면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녹음을 해서 말을 하게 하거나 그러면 조금 하지만 금방 그 한계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한계가 보이지만 제가 시간을 자꾸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보이지만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기술로 갈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사실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기술에 대한 이해가 이해로 시작해서 결국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 가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예로 갖고 나온 감정소통 로봇처럼, 자, 감정소통이 되는 로봇을 만들자 하고 시작을 했다가 결국은 감정이 뭐지? 그 다음에 인간이 감정을 어떻게 느끼지?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주류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론이더라라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러면 그게 단가? 그 감정이라는 건 그냥 어떤 뇌에 있는 전기 신호가 그게 감정인가? 하는 이제 그 질문까지 가면 그거는 기술적인 질문에서 인문학적 질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그렇게 이게
예술, 아까 제가 처음에 타이틀이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는 사실 기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술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는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제가 뭐 화면이나 뭐 이런 자료를 갖고 온 거는 없는데 예술가들이 감정을 생각할 때 어떻게, 사실 예술이라는 게 감정의 표현이잖아요.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감정이 뭘까? 사실 이제 이런 거를 예술가들은 사실 생각은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거 오히려 생각보단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죠. 근데 저는 이제 예술가는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니다. 감정이라는 게 뭘까? 뇌의 신호를 넘어서 감정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인간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무한과 유한의 상호작용에서 감정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좀 얘기가 어렵죠?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가 유한하다고 생각하세요? 무한하다고 생각하세요? 무한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내 존재가 무한하다. 그러면 다 유한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을 살고 유한한 시공에서 살지만 무한이라는 생각을 못하는데 어떻게 유한이 나오죠? 유한이라는 것은 무한이라는 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한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약간 좀 어렵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한이라는 걸 상정하지 못하면 유한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랑. 그러면 이 사랑이 내가 여기 앞에 계신 아니면 내가 우리 엄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살았을 때까지만 사랑할 거야. 이거를 사랑이라고 보통 안 하죠. 영원히 사랑하는 거. 영원히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거죠. 사랑이 내가 언제까지 내가 8월까지만 사랑할 거야. 그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오히려 쾌락의 감정이겠죠. 그러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슬픔도 생각해 보시면 왜 슬퍼요? 영원히 가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끊어졌잖아요. 영원히 엄마와 사랑을 해야 되는데 혹은 남자친구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떠났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그러면 내 영원성, 무한성이 그게 잘라져서 유한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슬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감정의 모든 감정도 생각해 보시면 화가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화가 나죠?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게 있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딴 얘기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 존재를 무한에 더 가깝게 생각할수록 사실 그렇게 못되게 살기는 어려워요. 근데 내가 내 삶의 스팬이 짧다, 유한하다고, 짧다고 나 그냥 하루 살다가 그만할까? 그럼 무슨 짓을 못할 짓이 없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몰라요. 아무도 여기 계신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안 죽어봤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고하는 거, 우리 언어, 사유, 사고를 생각할 때는 분명히 우리한테는 무한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가, 철학자들은 감정을 볼 때 유한과 무한의 어떤 인터플레이, 그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 그 만남 혹은 컨플릭트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자, 로봇이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몸이 없어. 아까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감정을 느낄 때는 몸이 필요하다 그랬죠? 일단 몸이 없어요. 그래, 오케이. 근데 몸이 없어도 요새는
뇌의 전기 자극만, 전기 신호만 가지고 그걸 감정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뭐 사람의 인간의 뇌를 닮은 어떤 뭐 AI 뇌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걸 감정을 느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방금 제가 드린 그 설명에 의하면 없다죠. 적어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튜링이 만든 튜링 머신인 컴퓨터로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알고리즘들은 다 유한을 상정하거든요. 무한한 연산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없어요. 유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씩 가는 유한한 칼큘레이션, 연산의 알고리즘이라고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알고리즘 자체가 유한을 상정하는데 인간은 무한을 생각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감정이라는 게 유한과 무한에 관련되는 그 어떤 것이라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리송한 말씀을 남기고 잠깐만요. 제가 50분까지인가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나요? 5분 남았나요? 네? 5시까지. 그러면 시간이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잘못 착각해서. 그러면 조금 더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가 AI로 가진 작업 얘기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실제로 인공지능을 가지고 작업을 했는지 한번 보시죠.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아직 저희도 이 기술을 이해하고 이 기술이 할 수 있는 게 뭐고 리미테이션, 한계가 뭔지를 보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아직 대단한 거는 기대하지 마시고, 예술가들은 인공지능이라 이런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나, 어떻게 만나나 하는 걸 잠시 봐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팬다한테 이제 그 두뇌를 주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이제 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필요한 이유. 저희가 이 작업을 했을 때가 2015년 뭐 이럴 때니까 사실 이제 그 알파고가 나오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이라는 건 한마디로 패턴 인식이죠. 이렇게 어떤 장소를 지정하면 인공위성 사진에서 그거하고 지형이 비슷한 패턴을 순식간에 저렇게 찾아다 줍니다. 패턴 인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지금 말하는 지능, 소위 말하는 지능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 작업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왼쪽은 칸딘스키, 오른쪽은 브라크의 작품들을 이제 학습을 시켜서 이 사진들을 이제 이렇게 그 작가 대가들의 작업 스타일로 토해내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구글의 딥트림이라고 CNN 베이스의 어떤 이제 그 스스로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 같이 저렇게 협업을 하는, 나비를 그려놓고 이런 스타일로 그려봐라 하면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이 같이 그리는 그림이었습니다. 얘네들은 이제 사실 청소기 로봇을 저희가 해킹을 해서 이렇게 브레멘 악대로 변모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채집을 해요. 노이즈를 채집을 해서 돌아다니다가 그 채집한 소리를 저 조그만한 집이 서버인데 서버에다가 보내면 그 서버에서 마젠타라는 그런 알고리즘으로 저런 음악으로 변환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알고리즘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본 겁니다. 점점 하면 할수록 잘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저 로봇 암이 제대로 잘 못했는데 에어하키를 이제 한 달쯤 지나니까 아무도 저 친구를 이길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데이터의 중요성,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매우 중요한데 garbage in, garbage out이죠.
진짜로 쓰레기 공해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이제 나오는 것도 저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팬다예요. 팬다가 지금 뭐지? 그 신데렐라가 아니고 Is she pretty? Yes, the Little Mermaid had a beautiful 인어공주 looking, but 얘기네요. what's more beautiful than her looks was her heart. 저런 식으로 대답을 꽤 잘합니다. 한 70에서 80% 정도의 정확성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술이 인간에게 이렇게 유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 작가의 아버지가 이제 스트로크를 맞으셔가지고 반신을 못 쓰셔요. 근데 이제 재활 치료하는데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이걸 재활 치료를 할 수 있게 이거 게임 형식으로 저렇게 만든 작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과연 인공지능이 말을 알아듣나 이제 하는 건데 조금 추상적인 그런 문장들을 입력을 학습을 시켰어요. 과학 철학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제 추상적인 얘기인데 이걸 해보니까 질문을 한 거죠. 뭐 아방가드가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더니 synthetic 그러니까 그라마는 하나도 안 틀리는데 뜻은 하나도 말이 안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인공지능은 이해를 못한다. 이제 이게 결론인 거죠. 아무것도 이해를 못한다. 이거는 이제 그 인공지능의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죠. 데이터를 클래시파이 하는데 그거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런 작업입니다. 보르히스가 뭐 얘기했다고 하는데 소설에 나온 14가지 말도 안 되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그 분류를 한 거고요. 이거는 블레이드 러너라는 유명한 SF 영화를 오토 인코더라는 AI가 보고 1초에 30프레임씩 학습을 시켰는데 다시 토해내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본 블레이드 러너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해리슨 포드가 같이 자주 나오는 인물은 또렷하게 나오고 이제 금방 주변 것은 그렇게 블러하게 되는 이제 그런 거였습니다. 이거는 인공지능 작업은 아니었고요. 이거는 이제 멀티미디어가 어떻게 인공지능까지 왔느냐 하는 것을 교육적으로 보여준 작업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브레인 팩토리, 인간의 뇌파를 가지고 일을 한다 뭐 이런 뜻인데 EEG로 뇌파를 측정했어요. 지금 이제 저게 뇌파를 측정하는 과정인데 사실 이제 뭐 포지티브, 네거티브 두 가지 패턴만 추출을 합니다. 그 추출한 패턴을 가지고 보시다시피 저런 추상적인 쉐입을 뇌파를 써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거를 3D 프린터로 추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뇌파를 가지고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실제로 해보면서 알게 된 이제 그 정리는 제가 이제 뭐 간간히 말씀도 드렸지만 첫 번째로 이론의 종말입니다. 이론이 이제 필요 없는 세상이 됐구나. 데이터만 있으면 이제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예측만 잘하면 되는 거니까 이론의 종말이라고 그런 빅데이터 시대에 크리스 앤더슨이 얘기를 했지만 진짜로 그런 이제 세상이 됐구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과연 인간이 이제 필요 없을까 하는 질문인데 뭐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누구도 이거는 뭐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상황이 아닌데 적어도 저희가 저 작업을 하느라고 보니까 진짜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 레이블링을 다 인간이 다 해줘야 되고 그 입력을 할 때도 이 컴퓨터가 원하는 포맷으로 해야 되고 엄청나게 레이버 인텐시브한 그런 작업이다. 그런 거를 이제 요새는 주로 어디서 하죠? 글로벌 사우스에서 하죠. 인도 같은 그런 저개발 국가의 그런 노동력들이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우리의 어떤 매일매일의 결정을 기계한테 다 미루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이런 질문에 봉착한 거죠. 내가
결정하지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내 취향과 뭐 이런 걸 다 맞춰서 갖다가 대령을 해요. 이런 세상이 과연 좋기만 한 걸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unlimited resource, 자 이게 뭐 계속 돌릴 수 있다. 이게 사실 이제 이 인공지능이 계산을 하는 게 뭐 대단한 알고리즘이 뭐 엄청난 기술이 아니고 사실은 브루트 포스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냥 막 연산을 다 하는 거예요. 맞을 때까지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파워가 들어가는 거죠. 파워가.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 전시를 할 때도 파워선을 전력을 새로 이제 이렇게 데디케이트를 하지 않으면 다 꺼져 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력을 소비하는 그런 기술이구나. 그리고 사실 이제 이게 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데 이제 전 세계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마어마하게 전력의 한 25%인가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제가 약간 다음 호를 기대해 주세요 하는 말씀을 남기고 마무리를 할 텐데, 저희는 이렇게 기술을 가지고 기술과 예술이 만났는데, 기술을 보통 산업에서 이제 이걸 대할 때는 일방적인 목적이죠. 이윤 추구.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 같은 예술 기관에서 할 때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니에요. 기술이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이 본질이 뭐고, 이 한계가 뭐고, 이게 인간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는 그런 리서치에 조금 더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인터디스플리너리, 그 다학제적인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의 인사이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시작하고 뭐 인공지능이든 로보틱스건 뭐 빅데이터건 결론은 다 인간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제 뭐 쉽게는 인간이 뭘 원하지? 인간이 뭐 하는 행태가 뭐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감정이란 게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인간이 결국은 결론으로 돌아오고 모든 것은 다 인간에 대한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기술도 인간과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일부인데, 근데 그 일부가 인간을 다 도미넌트 할 것이다. 뭐 일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조금 더 뜯어보면 그렇지 않은 허점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에듀케이트되고 조금 더 이제 다른 폭넓은 그런 관점을 갖게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과 기술이 만났을 때 이로써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죠? 아 그래요? 오케이.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뭐 한두 분만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산업 제5차 뭐 산업혁명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물 인터넷화라는 기술,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지금 예술로 지금 접목시키는 게 약간 좀 되게 인상적인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아까 유한하고 무한의 관점에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생각하기로는 무한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가치, 사랑, 뭐 외로움, 이런 어떤 감정, 또 재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의미가 있는 걸 저는 무한하다고 좀 느꼈고, 유한하다는 건 눈에 보이는 것, 실체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유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무한한 것을 그 로봇이라는 유한한 것으로 이렇게 표출을 해서 그 사람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유한한 그 로봇이라는 걸로 좀 해결시킨다는 좀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질문이 아니고 한번 제안 아닌 부탁 한번 드리고 싶은 게, 미술관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제
그 사람 그 작가나 어떤 그 예술가 분들이 느꼈던 그때 본인의 감정을 이제 작품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 그걸 보는 사람은 이 화가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그림을 그렸을까? 그 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게 되고 그 화가를 통해서 나 자신을 좀 빗대보는 듯한 느낌을 저는 받았었는데 지금의 기술 발전이면 충분히 화가가 아닌 보는 사람 나를 좀 중점으로 해서 뇌파 스캔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뭐 어떤 뭐 혈액 순환 어떤 온도 바디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AI가 그 사람을 분석을 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을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사람만을 위해서 나타내는 그런 예술 작품을 한번 좀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꼭 기억해서 하겠습니다. 근데 꼭 보러 와주셔야 돼요. 꼭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뭐 꼭 물어보시고 싶다. 개인적으로 오셔도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그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뭐 좀 높은 위치에 있다는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는 접촉할 일이 없어서 보통 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베테랑이나 뭐 내부자들 같은 영화를 통해서 과연 권력층의 사람들은 어떤 생활을 하나 이렇게 엿보잖아요.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랑 그 영화에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죄송한데요. 제가 그 영화를 안 봐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 사람도 사람 나름이겠죠, 그죠? 다를 것 같아요. 사람 나름으로 다르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제가 죄송한 말씀은 제가 이거 번역을 하다가 포기하고 그냥 갖고 와서 너무 영어로만 이렇게 해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뭐 없는 단어도 있고 그래서 그건 제가 좀 이제 죄송하고 근데 뭐 젊은 분들이 거의 다 오신다 그래서 영어 굉장히 다들 잘 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